좀 적게 나는 청국장을 원한다. 그럼 그렇게 발효가 조금 덜 되더라도 그런 걸 먹는다든가 내가 선호하는 맛으로 그 청국장을 제조할 수 있다는 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네. 다른 건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알겠는데요. 그 교수님 앞에 있는 그 환풍기 같이 생긴 거, 그 기계는 무슨 기계예요? 예, 이게 현미발학입니다. 현미발학이요? 네. 현미 좋은 건 잘 아시죠? 그럼요. 예, 이 현미를 그 발화를 시켜서 그 영양 성분도 좋아지게 하고요.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실제 이 현미를 발화시킬 때는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온도가 약 30도에서 37도 정도의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수분도 보충이 돼야 되고요. 네. 또 공기도 또 유통이 돼야 되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 게 이제 이런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색다른 살림살이를 보니까요. 주방 일이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또 추가로 뭘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능 말고 뭔가 더 보충할 수 있고 더 추가로 기능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업 활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색 주방 가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활용도 0%에 빠진 이색 주방 가전을 구원하기 위해 최은 주부 리포터가 왔다. 최은 주부 리포터가 직접 추천하는 주방 가전 3배는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특별한 활용법. 지금부터 개봉 박두. 주부님, 뭘 그렇게 열심히 찾나 했더니 어머어머, 이건 진주 목걸이 아니에요? 어머,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색이 왜 이래? 액세서리를 과일 채소 세척기로 세척하면 초음파가 구석구석의 때까지 확실히 없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하지만, 재질이 무른 귀금속은 세척하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오래 써서 때가 낀 안경. 이 안경도 과일 채소 세척기 하나만 있으면 처음 산 안경처럼 변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척기에 안경을 15초 동안 담가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15초 이상 담가둘 경우 안경 렌즈에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이들 손때 먼지까지 더러워지기 쉬운 게 장난감인데요. 아이들이 매일 갖고 노는 장난감, 마지막 세척한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싶은 주부님,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과일 채소 세척기로 아이들 장난감 세척할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 2방울을 넣고 표준 코스를 누르면 되는데요. 단 2번 세척해서 주방 세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 이 초음파가 숨은 때를 확실히 빼준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과실주. 하지만 숙성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요 요구르트 제조기 하나 있으면 걱정 없어요. 요구르트 발효기로 6개월 숙성된 것과 똑같은 과실주 만들기 공개합니다. 재료는 딸기와 설탕, 소주면 끝! 간단한 재료만큼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요. 발효기통에 딸기 1개와 설탕 1스푼과 소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6시간 동안 가열하면 어머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를 외치게 된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주. 색깔까지 예쁘게 완성입니다. 아휴, 색깔 참 곱다. 요구르트 제조기로요, 씨앗도 키울 수 있답니다. 요구르트 발효기로 새싹 기르기.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씨앗을 불리는 건데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시간 정도 물을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바로 채반 아래까지 물을 붓고 채반에 거즈를 펼치는 것입니다. 또 거즈 위에 물을 척척히 뿌리고요. 불려놓은 씨앗을 골고루 펴놓습니다. 씨앗을 잘 펼쳐놓는 것, 새싹 기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씨앗 뿌리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밀도 있게 뿌리시면 냄새가 나고 썩을 수 있거든요. 꼭 주의하세요. 빛이 들어가지 않게 씨앗 위에 천을 덮어주고 하루 동안 온열하면 작은 싹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보통 일주일 후면 수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키운 새싹이랍니다.
새싹, 자연에서 보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자라는 모습이 확인되니까 아이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웰빙 바람 타고 큰 인기를 끌었던 두부 제조기. 요 두부 제조기에도 숨겨진 활용법이 있나요? 두부 제조기로 두부만 만들어야 한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두부도 만들지만 이유식과 죽도 만들 수 있어요. 두부 제조기 활용법으로 죽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부 제조기로 이유식 겸 죽 만들기 같이 해볼까요? 살림의 여왕표, 맛 좋은 채소죽. 오늘의 재료는 당근, 양파, 고추, 피망, 그리고 쌀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채소를 먹기 좋게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잘게 썬 채소와 쌀, 2컵 정도의 물을 두부 제조기에 넣고 가열하면 30분 만에 채소죽 완성이요. 꿀꺽! 아, 군침 넘어간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만능 가제트 손 부럽지 않은 이색 주방 가전의 무한 변신. 잘 살펴보셨나요? 한 가지 제품 속에 숨겨진 다양한 활용법. 알고 있으면 좋은 생활의 지혜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네, 이왕 샀는데 한 가지 기능으로만 사용한다면 정말 아깝잖아요. 근데 저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는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처리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데요. 참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들 참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들 나오고 있죠, 교수님? 그렇죠. 사실은 이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서 만들고 있죠. 실제 아직까지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형국인데요. 예. 아마도 이 음식물 문제가 그렇게 금방 이렇게 없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이 되고 또 우리도 또 그거에 맞추어서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보통 뭐 아파트의 그 싱크대에 설치된 음식물 처리 그 시스템은 그냥 탈수 기능 정도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분을 제거해서 그걸 그냥 버릴 수 있는 아무 쓰레기나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기계 자체가 또 건조식도 나왔고 아까 발효하는 식으로 해서 발효식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건조식 같은 경우는 단순 건조식이 있고요. 분쇄 건조식이 있어요. 단순 건조식 같은 경우는 90도 고온에서 24시간 팬을 돌려갖고 음식물을 말리는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동작 방법이 단순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팬을 돌리려면 그 히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좀 많고요. 또 장점으로 보면 또 음식물을 여러 가지 아무거나 다 건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시 또 나눠서 배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예. 또 이거 말고 분쇄 건조식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에 탈수를 해서 분쇄를 해서 건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물을 한 수분이 70% 되는 것을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한국형으로 가장 선호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2시간이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도 아주 적고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90% 차지한다고 보시면 한국형으로 뭐 염분이나 수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한 그런 건조식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 게 내장형이에요. 안에 내장형이다 보니까 뭐 뼈나 그 뼈다귀나 딱딱한 물질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 고장이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한번 고장